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회 재미있는 한자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우의효지가 되겠습니다. 우의효지는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우의효지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살아가는 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교훈적인 이야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자입니다. 보통 더욱 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심하다, 더욱 심한 것이 바로 우심한 것이 되겠죠. 우심하다, 더욱 심할 심. 그래서 이 우심하다라는 말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더욱 우자는 왜 이것이 더욱 우자가 되느냐? 요 글자가 한자 옥편에서는 절름발이 왕, 부수 이름으로는 절름발이 왕이라고 합니다. 왜 절름발이 왕이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큰 대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가 한쪽이 굽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름발이 왕이다, 절름절름 걷는다라는 뜻을 붙여서 부수 이름을 절름발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에게 어깨에다가 큰 짐을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자가 됩니다. 더욱 심하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탈우, 더욱 우자가 되지만 타탈우, 남을 탓한다는 것이 되겠죠. 나무라고, 남을 탓하고 남을 한다. 자기가 힘드니까, 몸도 불편한데, 다리도 불편한데 짐을 얹으니까 남을 탓하게 되고 나무라게 되고 더욱 심한 상태가 된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일자는 말이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잇는다, 연결한다는 거죠. 이 일자는 사람의 턱 밑에 수염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계속 자라니까 이을이, 그것이 말에 해당될 때, 글에 해당될 때는 글을 이을이, 말 이을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받는다. 뭘 본받느냐? 사기일 효자입니다. 사기이는 것을 본받는다. 사기이도록 본받게 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섯육자가 나옵니다. 이 자체가 사람의 뜻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 교차되어 있으니까 두 다리가 사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연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일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등굴을 문입니다. 등굴을 문에서 등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등자입니다. 같은 등. 닮았다는 거죠. 같다. 뭐와? 그럴문과 닮았다. 자, 그럴문과 닮았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등굴을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래 요 글자의 형태는 요것은 칠복자입니다. 칠복. 때립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요 또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손에 회초리를 잡고, 칠복이라고 하는 때리는 도구를 잡고 치는 것을 뜻하게 칠복이고, 요 옆에 한자 부수 색인을 찾으면 요 칠복자가 먼저 나오고 그 속에 등구를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이나 같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자를 큰 우편에서 찾아보면 요렇게 칠복자를 써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귀도록 회초리를 때린다는 거죠.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도록 매질한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근주자 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누구와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색깔대로 나타난다라는 교훈이 바로 근주자 적, 근묵자 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갈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지, 보통 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지. 또 무엇의라고 하는 무엇의 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갈지자가 몇 핵인지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한문 강의를 하면서 이 갈지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것이 주로 3획이다 또는 2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은 이 갈지자는 하나, 둘, 셋, 넷, 4획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갈지자의 부수가 이것입니다. 삐침. 이것을 삐침이라고 하고 부수 이름으로는 삐침. 이것은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삐침. 그래서 이것을 빼면 하나, 둘, 셋, 네 획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몰라요. 한자가 지금 죽어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밑에 세 글자를 써서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 모르니까 다 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우이효지. 자, 이것은 탓한 나무라는 우라고 했습니다. 탓하면서 이것을 본받는다. 이것을 본받는다. 또는 탓하면서 본받는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풀이는 어떻게 푸느냐?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탓하면서 이것을 본받는다. 자, 선생님이 교단에 처음 나갔어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교당 선생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불성실하다. 인품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교장님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내가 교장이 되면 더 잘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실제 탓하면서 교장님이 하는 그 나쁜 행실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갈 때는 정말 그 집에 가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좋은 엄마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시집을 갈 겁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죠.
못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세월이 흘러 며느리를 맞아들인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저렇게 악독하게 안 하겠다.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시어머니가 한 그것보다 더욱 악독하게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의효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다. 집안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린다. 이럴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된다면 저렇게 안 하겠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보고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자녀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또 아내에게 더 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탓하면서 이것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려면 탓하면서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공경하면서 그것을 본받는 사회,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밝아질 것입니다. 맑아질 것입니다. 정의가 사회에 도도히 넘치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적인 말이 뭐냐면 정의효지입니다. 공김경자, 경의효지. 이것도 똑같이 사자성, 고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이것을 공경하는 것을 본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공경스러워 자기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나중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교장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것을 본받아 자기도 나중에 좋은 교장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이 정말 공경스러워서 그것을 본받아서 다음 대통령도 그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세상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은 발전성이 있다, 또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의효지가 아니라 경의효지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